네, 이번 시간은 저희 마포 FM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포 각양각책 북페스타에 참여하시는 부커분들, 저희가 이 각양각책에 참여하시는 출판 창작자분들을 부커라고 하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북메이커의 줄임말인데요. 오늘은 도서출판 아몬드의 이은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 아몬드 출판사에서 책 만들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몬드 출판사는 우리가 그 먹는 견과류 아몬드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아몬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만드는데, 네. 사람의 마음에 관한 책을 만드는데, 아몬드가 사실은 뇌에 있는 정서나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 중에 이제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편도체. 네. 그 편도체의 별칭이 아몬드예요. 편도체가 이렇게 약간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정서와 감정에 관한 그 책을 내다 보니까 네. 아몬드라는 이름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짓게 되었어요. 정서와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의 별명이 아몬드여서.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도서출판 아몬드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주로 네. 이제 정서나 감정 뭐 이런 쪽의 책을 주로 내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사실 사람의 마음, 심리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몬드를 소개할 때 보통 인문 심리 전문 출판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책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 심리 분야의 책들을 내는데 전문 출판사라고 해서 전문서를 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쓴 교양서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해서 뭐 심리 분야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심리학과 정신의학,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관한 책, 그리고 뇌과학, 뭐, 이런 쪽까지 포괄해서 책을 내고 있어요. 네. 네. 요즘 그 현대인들이, 이 정신건강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현대사회에 살다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렇게 좀 힘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책. 네. 요즘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근육도 키워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활동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출판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방향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출판사 창업을 2021년 3월에 했는데. 1년도 안 됐네요? 3년 됐군요. 2021년이니까 지금 3년 조금 안 올해 됐네요. 3년, 이제 올해 3월에 3년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사실 출판사에서 거의 20년 정도 그 편집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는 뭐 나의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편집자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보람이 있고 재밌게 만들었던 책의 분야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 책들을 만들 때 가장 의미가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그랬어서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고 나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를 그냥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면.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 재미있게 했던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이쪽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재밌게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게 네. 오락조로 재밌게라기보다는 그쵸. 아마 이제 네. 이은정 씨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네, 맞아요. 이 깊이 있게 파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의미의 맞습니다. 재미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네.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책들은 저희가 대체로는 그렇게 읽는 편은 아니고,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긴 한데, 네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가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출판사를 시작하신 게 네. 코로나가 한참 있을 네, 때 시작하셔갖고, 이거 네. 만만치 않으셨겠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리고 게다가 국내 저자분들 책들을 이제 주로 냈었는데, 네. 국내 저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홍보가 되는데, 네. 그런 자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다 취소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랬어서 조금 힘들긴 했으나, 근데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오프라인에서의 그 홍보 활동은 조금, 원활하지는 않았으나, 네.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네.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최근에 내신 책을 보면은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네. 뭐 나의 조현병 삼촌, 네. 연결된 고통. 이 책 네. 제목만 봐도 이게 만만치 않은 책들이에요. 모든 것이 고통을. 네. 이 제가 참사 희생자인가요는 네. 이태원 참사를 제가 다룬 참사 책이죠. 생존자인가요? 네. 네.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 작가가 쓴 책이고요. 예. 그 책은 참사 생존자로서 당시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참사 당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괴로움,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한 책이고, 그게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확실히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필요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내게 되었고요. 네. 나머지들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큰 참사 현장에서 있었으면 그 뒤에 온 트라우마가 네. 무시무시하죠. 네.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라는 뭐 이런 자책에서부터. 네, 그 자책의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일 텐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실려 있고,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참사, 그렇죠. 그때 당시, 이태원 참사 당시 사실은 책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김초롱 씨가 참사, 당일을 겪고서 집에 와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전화 상담을 해요. 네. 한국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전화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심리상담사께서, 이 뉴스를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도 사실은 모두가 생존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참사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생존자가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돼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최근 몇 년 동안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뭐 사실 전 국민들이 트라우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참사 생존자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책이고요. 네. 네. 그 나의 조현병 삼촌. 네. 이거는 어떤 책이에요? 소설 같기도 하고. 제목 그대로예요. 네. 나의 조현병 삼촌이라는 제목 그대로고, 그 저자가 기자로 활동했던, 그리고 우울증 당사자이기도 한 분인데, 네. 그 첫 책이 우울증에 관한 책이 있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인데,
두 번째 책, 첫 책도 저랑 했었거든요. 근데 첫 책 쓰고서는 두 번째 책을 뭐를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한희 기자님이신데 이한희 기자께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다라고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 나에게는 한 40년 정도 조현병을 앓았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있고 그 할머니와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엄마의 동생인데 그 형제가 딱 단 둘이어서 엄마가 사실은 그 세월들을 다 케어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나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하게 특히 잠재적 범죄자라는 맞아요. 그런 낙인이 많이 씌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게 맞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야기 하셔서 저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책으로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사실 조현병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언론에 비춰지는 뭐 심각한 사건들 이런 사건은 늘 대부분이 또 조현병이라는 어떤 이런 병이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런 조현병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겠어요. 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너무 납작하게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보도에 나오듯이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뭐 아무튼 관리해가면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조현병 당사자가 있다면 그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의 삶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이고 조금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심리적으로나 이 정신건강학적으로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뭐 감기 걸리는 것처럼 정신적인 감기에 걸리는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해야만이 여기에 저희 현대인들이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각양각색 북페스타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사실 이런 북페스타나 북페어는 이렇게 무거운 책으로 참여하면은 사실 이게 안 될까요? 저희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오셔야죠. 좋은 책인데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독자분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좀 갖고 싶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북토크나 이런 걸 통해서 책마다 이제 동네 서점들하고 북토크 협업해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그런 자리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점을 공급하고 나면 독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뵙고서는 이야기 듣고 눈 맞추고 이런 과정들에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창업하고서는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는 이제 너무 여유가 안 나다가 이번에 조금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책들이라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또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좀 나머지 좀 남기고 싶으신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남기고 싶은 얘기요? 저희 그렇게 근데 책이 마냥 우울하거나 무겁지는 않거든요. 읽으신 분들은 다 만족해 하시는 그런 책들이고 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그 각양각책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눈 맞추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각양각책 북페스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강연각책 북페스타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뭐, 이 굿즈나 이렇게 가벼운 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 메시지가 분명한 이런 책들도 많이 오니까요.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서출판 아몬드의 이은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